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편제에 나오는 재산보험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 194페이지의 제9장 재산보험의 개요 파트인데요. 여기부터가 이제 31번부터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재산보험 파트를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이전까지 공부하셔가지고 시험 보시면 30문제만 풀으시면 되고, 재산보험만 보시는 분들은 자 21번부터 30번까지만 안 보고 31번부터 40번까지 이 영역은 또 풀으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1번 재산보험의 정의, 개요, 정의 부분 나와 있는데요. 자, 재산보험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생명보험이라는 영역과 그리고 손해보험이라는 영역을 두 개를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자, 생명보험이라는 영역은 사람의 우리가 생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 자, 이거에 비해서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인보험, 물보험 뭐 이렇게들도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생명과 손해보험은 이렇게 좀 대상이 구분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은 여러분들 정액보상이 원칙인 거죠. 손해보험은 뭐예요? 실손보상이 원칙이다. 자, 그러면은 생명보험도 아니면서 손해보험도 아닌 제3지대의 영역에 해당되는 보험이 또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산보험 영역이에요. 재산보험은 여러분들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생명보험의 영역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손보상한다라고 해서 손해보험 영역도 또 일부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 가미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재산보험 영역 관련돼서는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그리고 상해라든지 아니면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해서 장기 간병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재산보험이다라는 거예요. 재산보험. 그래서 재산보험은 여러분들 정액보상도 되고요, 실손보상도 다 돼요. 자,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는 애매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보험이다라는 보험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생명보험 영역도 이런 부분들을 아우르고, 손해보험 영역도 이런 부분들을 아우르니까 생명보험 회사라든지 손해보험 회사에서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사업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요 재산보험 영역을 겸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서 이렇게 겸용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 겸용은 안 돼요. 얘네들은 재산보험만 겸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줄에 재산보험이란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특성과 그리고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험이다.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들 표현할 때 회색분자 막 이렇게 얘기하죠. 동물로 비유하면 박쥐. 그죠? 그래서 회색이 영어로 하면 뭐죠? 그레이. 그래서 그레이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레이존이다. 그레이.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보험은 두 개를 다 아우르는 보험이다. 그래서 통합보험이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레이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재산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세 번째 줄에 자 2003년도 8월 달에 보험업법 개정으로 재산보험이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무슨 법이라고요? 보험업법. 재산보험. 자,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 단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상해, 질병, 간병을 말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험이다. 사람과 관련된 보험이니까 이제 생명보험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손급부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면은 손해보험 영역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재산보험을 겸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 나와 있죠? 무조건 겸용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자, 모든 생명보험, 모든 손해보험 그 상품들 있죠. 이것들을 다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그런 회사만 겸용을 인정하는 거지, 특정 뭐 연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생명보험사, 그리고 자동차 보험만 그거 하나만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이런 회사들은 재산보험 겸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업종을 허가받은 생손보사가 겸용이 가능하다. 자, 우리 재산보험의 구분 보도록 하죠. 재산보험은 여러분들 표를 보니까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래서 우리 교재 편제도 여러분들 상품 공부할 때 상해보험 먼저, 그 다음 질병, 그 다음에 간병 이렇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질병, 상해, 간병 또는 간병, 질병, 상해 뭐 이런 식으로 두서없이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상질간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왜 그런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상질간 이렇게 공부하자. 자, 우리 상해보험에서는 보장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상해를 원인으로 인해서 다쳤을 때 의료비, 치료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장을 하는 거예요. 질병도 어떤 걸 보장할까요?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장하는 거예요. 간병도 간병 관련된 치료비, 비용들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망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사망은 어디서 보장하나요? 생명보험에서 보장하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상해보험은 플러스 상해로 인한 사망, 즉 상해 사망까지도 보장해요. 이거는. 이게 상해보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보장하네? 그러면 생명보험 아니야? 아니에요. 상해보험만큼은 상해 사망까지도 기본계약, 주계약에서 다 보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지금 사망 중에 뭐가 빠졌죠? 질병 사망이라는 게 빠졌죠. 질병 사망은 어떤 보험에서든지 보장을 하지 않아요. 질병 사망은 생명보험의 고유 영역이에요. 고유예요. 그래서 만약에 질병 사망을 우리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에서 가입하고 싶으면요, 다 가입이 돼요. 다 가입이 어떤 형태로 가입을 되는 거냐면은 특약으로만 가입돼요. 주계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계약으로 들어가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들 상해 사망만 상해보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우리 재산보험 관련된 법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근거법률은 계약 쪽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상법이 상위법이 있다라고 해서 지난 우리 생명보험 파트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실질적인 업을 규율한 법은 우리 보험업법에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업의 종류로 우리는 생명보험업, 그리고 손해보험업, 그리고 재산보험업 이렇게 구분한다. 그리고 좀 전에 봤듯이 여러분들 2003년도에 보험업법에서 재산보험이라는 게 등장했다. 이런 말을 했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보험업법에는 재산보험의 종류를 상, 질, 간병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법이 보험업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법에서는 그러면은 재산보험을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상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상법에서는요. 자, 인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이렇게 얘기해요. 상법은. 그러니까 상법에서는 재산보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요거 세 가지가 사람과 관련된 보험이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사람과 관련된 인보험에서 요런 얘기 하는 거 없냐 찾아봤더니 자, 인보험에서는 자, 어떻게 지금 편제가 구성되어 있냐면은 인보험은 자,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상해보험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질병보험이라는 게 있다. 요렇게만 얘기해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상법도 마찬가지로 생명보험 있나요? 있어요. 자, 손해보험 있나요? 있어요. 그리고 상해보험 있나요? 있어요. 질병보험 있나요? 있어요. 그런데 간병보험만큼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 미비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편제가 지금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간병보험만큼은 상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네 번째 줄에 보험업법상 재산보험 상품 중에 간병보험만이 현행 상법에서는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상법 우리 법조문들이 쭉 나와 있죠. 거기 제3장 인보험편을 보면은 인보험편에 제2절 중간에 자,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생명보험. 그리고 제3절에 상해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제4절에 질병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간병보험은 규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다 사람과 관련된 보험이니까 생명보험에서 뭐 이렇게 조문들이 쭉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상해보험은 상해보험만의 특징들을 규정 몇 개만 하면 될 거예요. 나머지들은 여기 생명보험하고 비스무리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뭐를 따르면 될까요? 여기서 특별하게 규정한 거 이외에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보험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 제3절 상해보험에서 자, 제739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자, 상해보험에 관한에서는 자, 732조를 제외하고는 뭐를 준용한대요? 생명보험을 준용한대요. 생명보험 위의 것을 준용한대요. 자, 그러면은 요 질병보험 얘기들을 쭉 하겠죠.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은 위의 것들을 준용하면 돼요. 그 이외의 것들은 그러면 뭐를 준용하면 될까요? 생명보험, 그리고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상해보험도 있죠. 상해보험을 준용한다 이러면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질병보험 파트를 보겠습니다. 질병보험 파트. 자, 제739조의 3. 자, 질병보험에 관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무진장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자, 질병보험은 생명보험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네, 틀린 말. 자, 질병보험은 뭐를 준용해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을 준용하는 거지 생명보험만을 준용하는 게 아니죠. 이해하셨죠, 뭔지?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상질간 이 순서대로 외우시라는 예의가 이왕이면은 법 체계를 공부하실 때 이 체계가 있단 말이죠. 이 체계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준용 관련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를 이제 낼 게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인보험 편에 생명상해 질병이 이렇게 2절, 3절, 4절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 법 편제상 여러분들 인보험이 더 큰 말이에요? 우리 생명상해 질병이 더 큰 말이에요. 그렇죠? 인보험이 더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상위 법률이다, 상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것들을 하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런 말 나오면 맞다고요. 자, 상법상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하위 규정이다. 그런 말 나오면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먼저? 그래서 법 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이제 보험업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험업법에서는 정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보험업법. 자, 그래서 보험업법은 여러분들 거기 두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재산보험도 독립된 하나의 업이다. 그래서 재산보험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그런 말 나와 있죠? 자, 독립된 재산보험회사를 설립,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겸용을 할 수 있다. 근데 겸용하는 조건은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해서 다 허가받은 보험사만이 영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우리 보험 상품만 판매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런 보험업법상 관련된 규정이 또 박스에 나와 있어요. 자, 박스를 보니까 제2조 보험 상품. 자, 우리 계약은 상법에, 상품은 어디요? 보험업법에. 우리 생명보험 파트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들을 보니까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 그리고 재산보험 상품 이렇게 나와 있죠. 뭐예요? 생명보험 상품은 뭐예요? 사람의 생사. 손해보험 상품은 뭐예요? 재산상의 손해. 그리고 재산보험 상품은 뭐예요? 그쵸? 상해, 질병, 간병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거기 밑으로 오셔가지고 제 4조 볼게요. 4조. 4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4조 1항에 동그라미 1번에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험 종목별로, 그러니까 종목이란 얘기는 뭐예요? 상품. 상품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뭐별로요? 종목별로.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할 때 이게 또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우리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별로, 그쵸? 계약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아니에요. 계약별이 아니고 여러분들 뭐예요? 종목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메모돼 있죠? 메모돼 있는 것들도 어렵게 출제될 때 이렇게 출제됐던 적이 있으니까 체크하는 건데, 이렇게 아주 깊이 있는 문제가 틀렸다고 해서
뭐 시험에 합격의 대세에 좌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출제됐던 영역들을 한번 체크를 했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상법과 이제 보험업법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상법에서는 간병범위 안 나온다 이런 것들도 봤고, 자, 보험업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손보가 재산보험을 겸용할 수 있다라는 겸용 내용들도 우리 보험업법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재산보험도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그런 보험업이다라고 얘기한 법률이 바로 상법이 아니고 보험업법이다라고. 자, 상법과 보험업법을 편가르기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다음 답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산보험 모집 자격. 그러니까 보험업법에서 여러분들 생명보험은 생명보험 설계사, 손해보험은 손해보험 설계사, 재산보험은 재산보험 설계사가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디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시험 보는 것들을 우리는 협회에서 시험 보는 것들을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재산보험 설계사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설계사는 뭐예요? 신입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20시간 이상. 그리고 뭐예요? 시험도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재산보험 경력자라고 하면은 경력 요건 3년 중에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게 경력을 다 요건을 준수한 다음에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다 설계사 등록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등록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금융위원회에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등록 업무를 우리가 위탁한 곳이 있다. 어디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이렇게 위탁을 했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설계사의 등록 절차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생명보험 회사에 소속되면서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오셔가지고선 지금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어디 협회에다가 우리가 함께 하면 될까요? 생명보험협회. 만약에 손해보험사에 우리가 일을 하시는 분이 손해보험 자격증과 재산보험 자격증을 함께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어디에다가 등록을 하면 될까요? 손해보험협회에. 근데 여러분들 재산보험만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했다라고 하니까 재산보험 회사를 별도로 차렸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재산보험 설계사의 독립적인 설계사로 재산보험 설계사가 합격했다라고 하면 어디에 그러면 등록하면 될까요? 생보협회, 손해보험협회 아무데나 한 군데에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에 다 등록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느 한 군데만 등록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앞쪽에서 여러분들 우리 설계사 등록과 관련된 부분들 공통파트에서 공부하셨으면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장난 문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재산보험 설계사의 경력은 1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데 이 경력은 생명보험 경력이에요? 재산보험 경력이에요? 그렇죠? 재산보험 경력을 요구하는 거지 생명보험 경력이면 생명보험 설계사죠. 이해하셨죠, 뭔지? 자, 이런 요건들은 생명보험 등록 요건하고 똑같다라는 부분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봤고요. 자, 다음 2번 재산보험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특징으로 여러분들 재산보험은 생명보험 영역과 손해보험 영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보험사라고 하면은 겸용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질병사망은 주계약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지금 봤죠? 그러면 질병사망을 특약으로 넣어요. 질병사망은 반드시 특약으로만 가입돼야 돼요. 재산보험회사는. 주계약으로, 기본계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질병사망 특약으로 가입하는데 우리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재산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재산보험에 질병사망 특약을 가입할 때 그럼 한도라든지 이런 제한 규정은 없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자, 생명보험사에서 여러분들 재산보험을 취급하면은 자, 우리가 사망이다 보니까 이 생명보험 영역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어쨌든 재산보험의 특약으로 들어갈 때는 생명보험 회사에서는 한도가 없어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종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1억, 2억, 10억, 100억 다 가능해요. 아셨죠? 자, 다음 손해보험사 쪽에서는 원래 내 영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산보험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질병사망 특약을 부과를 못하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한도가 있다라는 거죠. 2억 한도예요. 그리고 80세 만기로 90세 가입 못해요. 손해보험사 쪽에는 한도가 있다라는 거 2억하고 80세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만기 환급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납입보험료 합계액 이내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망이다 보니까 뭐예요? 보장성 보험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자, 가번 보험사고의 대상은 뭐죠? 질병, 상해, 간병.
자, 나번 보험금 지급 어떻게 되죠? 정액으로 줄 수 있고 실손으로도 줄 수 있고. 이해됐죠, 뭔지? 자, 다음 다번 피보험이익 이런 말이 나옵니다. 피보험이익.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말. 자, 우리 여러분들 사람과 관련된 보험으로서 이 사람 이걸 가지고 보험의 대상 이렇게 얘기해요. 보험 가입할 때 이 대상이 되는 주체. 이게 피보험자의 개념이에요. 피보험자. 생명보험에서는 여러분들 사람이죠. 사람. 근데 우리 손해보험 쪽에서는 뭘까요? 대상 건물 이거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보험의 대상, 객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또는 물건이라고 할게요. 손해보험 쪽에서는 물건. 이 물건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가입을 했겠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사람의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내 몸값은 얼마일까 한번 따져보는 거죠. 이거는 측정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무한대다. 근데 여러분들 건물의 값어치, 뭐 자동차의 값어치, 현재 가격이 있겠죠? 현재 가치, 현재 가격, 현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뭐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나중에 사람이 죽는다, 아니면 건물이 불이 탄다, 자동차가 다 전체 손실봤다, 전손봤다, 뭐 이랬을 경우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보험 금액이 이 값어치가 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 피대상, 즉 보험의 대상의 가치. 이게 바로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예요. 피보험 이익. 이해했죠? 피보험 이익. 피보험 이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피보험 이익. 즉 뭐예요? 값어치다라는 겁니다. 값어치. 현재가.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은 여러분들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에서의 요소예요. 필수 요소. 생명보험의 요소가 아니죠. 이해했나요? 자, 피보험 이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그렇죠. 돈으로 환산할 수 있죠. 자, 불이 나기 전의 돈이에요? 불이 난 후에 잿더미의 돈이에요? 불이 나기 전의 돈이죠. 그래서 보험사고 전에 금액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금액이 바로 피보험이익인 거예요. 피보험이익. 그러니까 이 피보험이익을 한도로 보상하는 거지 그거 말고 더 보상을 해줄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보장의 최고 한도가 되는 겁니다. 최고 한도. 이게 바로 피보험이익의 개념이다. 즉 손해보험사의 필수 요소인 거지 생명보험의 요소는 아니다. 자,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피보험이익과 관련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물건, 이거는 보험의 대상, 이렇게 얘기하면 이 피보험이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험 가입의 목적, 이렇게 얘기해요. 이론상으로. 왜 이 돈 타려고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피보험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개념적으로 정리해드렸고, 자, 우리 밑줄 쳐 있는 부분들 있죠? 그 내용들 딱 읽어보시면 다 우리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우리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보험에 구분해가지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개념이 약간 좀 달라요. 자, 우리 사람과 관련된 보험이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있죠?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우리 생명보험에서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약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뭐예요? 우리 대상이 되는 거죠? 죽을 사람. 쉽게 말해서. 그죠? 피를 흘리고 죽을 사람. 자, 수익자는 뭐예요? 보험금 탈 사람. 우리 재산보험에서는 뭐예요? 피보험자가 누구죠? 질병에 걸릴 사람, 상해에 걸릴 사람, 간병에 걸릴 사람. 수익자가 뭐죠? 보험금 탈 사람. 예,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은, 우리 손해보험 쪽에서는 여러분들, 손해보험 쪽에서는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요거밖에 없어요. 수익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손해보험 고유 영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화재보험 쪽이죠. 자, 주택화재보험 가입할 때 여러분들 계약자 내가 가입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납니다 하면서 뭐를 가입하냐? 대상 물건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어디 주소지에 속해 있는 무슨 몇 층짜리 뭐 몇 호 건물. 건물의 구조는 뭐 콘크리트, 뭐 슬라브 쪽,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뭔지? 그래서 대상 물건을 이렇게 기입하는 거지, 뭐 수익자를 기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계약자는 뭐예요? 계약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그럼 뭘까요? 그죠? 원래는 이 생명보험 영역처럼 해석하면은 피를 흘리고 불을 탈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죠?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이 피보험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피를 받을 사람, 그죠? 수익을 볼 사람, 즉 생명보험 쪽에서의 수익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험금 수령하는 자가 피보험자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 라번. 자, 재산보험 설계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보험 설계 기준.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우리 박스가 나와 있어요. 거기 점점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요 세 가지로만 정리하면 다 끝나요. 자, 거기서 마지막 점 볼게요, 여러분들. 재산보험은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성격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즉 정액보상, 실손보상이 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우리 재산보험은 여러분들 사람과 관련된 보험 맞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사람의 사망은 아니지만은 질병, 상해, 간병, 상해, 질병, 간병, 그죠? 사람과 관련된 인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축하는 보험이에요?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그렇죠? 보장성 보험인 거예요. 사람과 관련된 보장성 보험. 이해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자로 피보험자로 하니까 이 사람의 돈의 가치, 값어치를 산정할 수 있을까요? 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여러분들 피보험이익이 생명보험처럼 존재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했죠? 손해보험에서만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니까. 자, 그런데 자, 우리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적 성격도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재산보험이래요. 그러면 재산보험 중에서 손해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실손의료비용, 실손의료보험, 이거는 여러분들 그 한도 내에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치료비를. 이해됐죠? 그러면 그 치료비의 한도를 법정 한도를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치료비 값어치를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손 보상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손해보험, 실손 쪽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 그래서 재산보험은 원칙상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부분도 자, 추가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 재산보험 설계 기준과 관련돼서 우리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다 가능하다라는 부분 설명드렸고, 다음으로 첫 번째 점, 보장성 보험이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죠. 자, 보장성 보험을 우리 교재에서는 말이 없지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이걸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기준연령 요건시에 만약에 생존시, 죽으면은 아니고요. 생존시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과 나중에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합계액 중 어느 게 더 커야 될까요? 자, 보험금이 더 크면은, 초과하면은 무슨 보험이에요? 저축보험이죠. 근데 보장성 보험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해가지고 우리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점, 여기 첫 번째 점 봤고요. 여기 세 번째 점 봤고요. 자, 두 번째 점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재산보험에서 약관이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 시에는 책임준 비용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되도록 설계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뭐예요? 모든 보험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모든 보험은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위험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이렇게 갱신형으로 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우리는 똑같은 보험료로 일정 기간 동안 내고 끝내더라. 자, 그러면 원래 이만큼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죠? 전체 이만큼의 보험료를 내고선 끝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험료 기준은 같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초창기 때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냈죠. 원래는 요 정도밖에 소멸이 안 되는데. 자, 그러다가 이때 만약에 사망했다. 다른 일이 벌어졌다. 사망했다. 우리 여러분들 재산보험 중에서 우리 상해보험 또는 질병보험 그리고 간병보험 가입해가지고선 이렇게 가입하다가 이때 이제 사망한 거예요. 자, 우리 질병 사망은 주계약으로 보장이 안 되죠. 만약에 특약도 가입이 안 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질병으로 사망한 거예요. 질병으로. 그러면 우리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에서 보장합니까? 보장 안 하죠. 보장 안 했을 때는 뭐 주느냐라는 거예요. 뭐 주느냐. 원래는 요만큼의 보험료를 냈는데 오버해서 많이 낸 이 보험료 지금 있으니까 이거는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책임지고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자, 이 돈은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잠깐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암보험 가입하신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준비금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함께 고려해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끝나는 보험 유일하게 우리 생명보험 영역에서 어린이 보험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거 말고는 다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앞에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재산보험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틀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심으로만 딱 체계를 잡았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은 시험장 가셔가지고 절대 뭐 오류가 없으실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재산보험 상품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